안녕하세요, 놀사운입니다. 자, 오늘 선물학개로 온 첫 번째 영상인데, 기존에 이제 복귀 영상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더니, 영상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최소 30분이나 1시간 정도. 굉장히 이제 긴 시간으로 러닝타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 분들도 지루한 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너무 두서없이 이제 노하우를 얘기하거나 이제 매매 팁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어서 이제 요 선물학 개론이라는 재생 목록을 새로 만들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알게 된 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영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물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차트를 보고 이제 실전 매매를 이제 투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실전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뭐 거래소 세팅이나 뭐 트레이딩 뷰 사용법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매매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게 이제 몇 가지 원칙이에요. 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차트의 등락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요런 차트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떠한 원칙을 정하지 않고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도박성 아니면 이제 뭐 뇌동매매로 이어지는 요런 악순환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선물 매매 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빨리 익절을 가져가고 어느 자리에서 뭐 빨리 손절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응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근데 대응만 빨라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대응이 조금 느리더라도 혹은 분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제 원칙만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분석과 매매 실력이 모질랐을 때 어마어마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다. 분석, 매매 원칙만으로도 나의 손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매 원칙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서만 들어가요.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자리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 때,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 때,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 손익비, 그 다음에 공통구간. 자, 이 공통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이런 파동이 진행이 되고 나서 매매를 할 때, 파동이 진행이 되고 나서 매매를 할 때,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이 파동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숏이나 롱을 잡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승 임펄스 파동이 있다고 해요. 이런 상승 임펄스 파동이 있는데 상승 임펄스 파동이 있고 이런 이제 A, B, C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A, B, C로 나눠지고 또 뭐 이렇게 A, B, C로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통 구간을 체크하는 영상이니까 파동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는 어떤 파동이 나올지는 몰라요. 어떤 파동이 나올지 모른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파동을 본다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최적의 구역은 요 구역이겠죠. 왜냐면 얘가 임펄스로 올라가든 ABC로 올라가든 어느 구역까지는 공통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는 요 정도 구간을 공통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공통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장점은 1번. 근데 분석이 조금 틀렸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에 대한 이익 실현을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A파, 이게 A파일 수도 있고 1파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1파가 됐던 A파가 됐던 뭐다? 한 파동의 상승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파동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ABC 조정이던 임펄스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 파동 내에서 가장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구간은 이 구간,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얘가 추가적인 조정 파동이라 그래도 여기까지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요 조정 파동이 아니라 임펄스 파동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공통 구간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또 우리는 굉장히 이제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파동을 크게 안 보고 단타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아까 그 임펄스와 ABC의 조정 파동을 보는 것 같은 경우엔 그 경우는 약간 조금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공통 구간의 자리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굉장히 단타로 진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 이런 이제 ABC 파동이 나오면, 그죠? ABC 파동이 나오면 여기서 이게 A 파동이고 이게 B 파동인데 이 B 파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B 파동이 이런 식으로 플랫 형태로 B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이쁘게 그려봅시다. 자, A, B, C 파동인데, 자, A, B, C 파동인데, 여기서 여기 있는 B 파동이 A, B, C 이런 식으로 플랫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B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어떠한 한 파동이 이렇게 내려왔어. 어떠한 한 파동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요 구간에서 C8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번 더 줄지. 만약에 나의 매매 타점이 여기라면, 왜냐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것도 팁 아닌 팁인데 최소한 내가 큰 파동을 보고 매매를 하고 스윙을 하던 작은 파동으로 단타 매매를 하던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떠한 자리든 최소한 파동은 두 개 정도,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의 파동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고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이제 단타 관련된 단타 매매를 했을 때 공통구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이렇게 두 개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요 정도 자리에서 롱을 받아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이 파동이 그대로 C8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한번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공통 구간은 요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단타 스윙을 고배율 그 다음에 고시드로 보통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통 구간을 가져간다면 여기서 이제 뭐 1차 익절을 하고 본전매를 한다고 해도 혹은 내가 만약에 이 파동을 ABC라고 확신을 한다면 여기서 굳이 손절하지 않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익절을 하고 여기서는 본전매를 걸어두는 게 안전한 매매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통 구간, 요 구간까지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나의 분석력이 좀 떨어지고 나의 매매 스킬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도 요런 원칙에 의해서 나의 수익을 지킬 수 있고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매매 원칙의 요점입니다. 공통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진입을 할 때는 최소한 두 개의 파동이 완성된 후에 진입을 하라. 자, 매매 원칙. 이번 강의에 대한 정리예요. 자, 매매 원칙. 첫 번째. 공통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통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 최소한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소 2개 이상의 파동이 형성된 후에 매매를 한다. 자,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어. 자고 일어났는데 매매를 하고 싶은데 눈 뜨자마자 차트를 보면은 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파동을 보고 매매를 시작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매매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손익비라는 건 나중에도 또 따로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 나의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손절은 짧은 자리, 그런 자리가 이제 공통구간하고 함께 맞닥뜨리게 되면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 내용과 약간 조금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만약에 분석이 틀려서 손절이 나간다 하면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파동을 기다린다. 손절이 나면 두 개 파동을 기다린다. 두 개의 파동 정도를 기다리고 두 개의 파동이 형성된 거를 본 후에 다시 매매를 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 매매를 진입을 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동 매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1차 익절을 한 후에는 반드시 본절을 잡아본다. 반드시 본절매. 그러니까 본절에다가 스탑로스를 거는 거죠. 손절가를.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어찌됐건 1차 익절 자리에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본절매가 나간다고 해도 나는 1차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본절매가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 정도만 나가고 그러면 1차 수익에 대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됐건 안전하게 계좌는 우상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손절을 매우 생활화를 해야 돼요. 이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절을 잘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스킬이거든. 그래서 요 정도로 내가 이제 매매 원칙을 정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분석이 조금 모질라고 매매 스킬 모질란다고 해도 나의 시드를 지킬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 영상을 찍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계좌는 우상향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따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거에 좀 맞춰서 매매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